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오전 지났어요.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이제 오후 라디오 방송 한번 1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쳐서 그런지 날씨도 이제 상쾌해요. 상쾌하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 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뭐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소식들, 이야기들을 제가 합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만 해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정도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세상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앞으로 또 증권가나 이런 식으로 또 변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다양한 이야기, 이벤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소식들이 많은데 뭐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바쁘잖아요. 솔직히 바쁘고 하니까 필요한 것만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도 바뀌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잘 이끌어 갈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문제는 뭐냐, 우리 증권 이 증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상당히 전 궁금해요. 윤 후보, 얘네는 윤 후보지 윤 당선인이지, 이제 당선인이 이제 자본시장 공약 중에 최대 장점이 뭐 장점 중에 떠오르는 게 뭐 있냐, 공약 중에 떠오르는 게 이제 그거야, 주식 양도세 폐지. 이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과연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증권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의 그 자본시장 핵심 공약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야. 양도소득세 폐지. 이게 이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부터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실제 이행까지는 약간 가시밭길을 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고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좀 있는가 봐요. 일부러 실드 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리포트를 냈어요. 대선 공약집에 보면은 윤 당선인은 그 개인 투자자가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주식 양도세를 아주 폐지하겠다, 그런 공약을 제시했어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일종 인수위인데 그 인수위에서 향후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구체화할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제시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공약을 냈었는데 공약을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쌍욕 나가는 거죠. 왜냐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 공약이니까 말 그대로 빈 공짜리 아니잖아요, 이거. 하여튼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켜야지. 만약 약속을 안 지킨다면은 저는 그래요. 약속 안 지키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약속을 해야죠, 당연히. 우선 그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거야. 법 개정. 당장 내년부터 주식이나 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그런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가 시작이 돼요. 완전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해야 돼. 세법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올해 안에 되겠느냐는 거죠. 또 현재 그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주식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는 그 매매 차익이 부과되는 거예요. 매매 차익. 여기에 이제 부과를 합니다. 전체 그 투자자의 한 2% 가량이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그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은 모든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 5천만 원 이상 벌면은 무조건 세금 두드려 맞는 거예요.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인데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여러분들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니고 3억이죠. 이거 5천만 원 3억은 20%의 세금을 내요. 그럼 3억 초과는 얼마냐? 3억 초과는
25%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야.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 한 3억 벌면은 20% 떼내야 돼요. 그만큼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일단 새 정부가 공약대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려면은 그 소득세법을 개정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서둘러야죠. 서둘러야지. 그냥 국회 지형을 보면은 녹록지가 않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현재 그 172석이에요. 지금 보니까 172석. 그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버티고 있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반대해버리면은 이제 막 나가리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잔다도. 그래서 이제 국회 통과가 과연 이게 순조롭게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회의감을 품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베스트에서도 그래요. 차기 정부는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 이런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하는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그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무엇보다 부자 감세, 이 부자 감세라는 반대 여론도 넣으면 안 됩니다. 부자 감세. 윤 당선인은 그 고액 자산가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이른바 큰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물도록 해서 약간 주가 부양을 하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약이다. 그래서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도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 감세 반대라는 6글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주식 양도세 운명이 이제 갈릴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은 국회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정치권은 6일 지방선거를 현재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또 동학개비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정책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주식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그 대주주의 기준이나 공매도 금지 기간 등 그런 기준 정책을 갈아치운 것도 결국은 개미의 힘이었어. 우리 개인 투자자의 힘이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이제 국내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도 양도 차익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주가가 빠진다, 사실상 증세다, 이게 반발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면 과세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거야. 근데 솔직히 5천만 원도 너무 작다. 최소한 뭐 한 3억 이상은 모르겠는데 5천만 원 좀 벌면 무조건 세금 두드려 맞다가 경신 가는 거예요. 그 증권가에서도 자본시장 정책이 정치권 이슈로 불거지는 것 자체를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뭐냐?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일단 업계에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주식 양도세 부과가 시작된다는 그런 가정 아래에 고객 관리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주요 증권사들은 그 고객 자산 관리 차원에서 절세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절세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양도세 이슈는 그 정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시장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좀 관심을 갖고 교통정리를 빨리 해줘야 돼. 정치권들이 해줘야지. 정치인들이 안 해주면은 또 혼란스러운 거야. 또 완전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그 주식 양도세 폐지가 이제 개인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일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폐지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을 것이다. 현재 그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적용되는 주식 양도 그 소득세율을 장기 투자자한테 우대 적용하는 대안 조치인가, 장기 투자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항상 장기 투자자들한테 우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거 뭔가 활성화되고 꾸준하게 흘러가는 거죠. 예정대로 2023년부터 이제 거래세랑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이제 부과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의 그 신규 자금 유입 그리고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세금만 내다 보니까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어. 이제 돈을 빼겠죠. 제도적으로 이제 주식의 그런 장기 보유, 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보완 조치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연구원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결국 뭐냐? 양도세를 떨어뜨려 달라는 거죠. 일단 주식 양도세 폐지가 이루어지면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거야. 대량 매도하니까 맨날 연말 되면 주가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올라가는데 양도소득세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 패턴들이 계속 보이니까 항상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없애주려면은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 폐지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이 꼭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앞으로 좀 약간 진통은 올 것 같아요. 진통은 올 것 같다.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교시는 이걸로서 마치고 나중에 늦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